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SF본부 김신규 수석연구원입니다. KR 웹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KR CDO 신용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DO란 무엇인지, CDO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본격적인 CDO 신용평가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1 CDO의 개요입니다. CDO란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의 약자로 회사채, 기업어음 등의 유가증권 또는 대출채권 등 기업의 차입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자산유동화 증권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 증권도 마땅히 CDO의 개념에 포함될 것이나 KR CDO 신용평가 방법론은 여러 자산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포트폴리오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 증권의 신용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기예금, 자산유동화 증권, 신종자본증권 또한 CDO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신용보강 등 적절한 구조적 장치가 갖추어져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차입 채무와 유사하게 통제된 경우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기초 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절대 다수의 CDO 거래가 회사채, 대출채권 등 전통적인 차입 채무 형태의 자산을 풀링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DO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류 방법은 기초자산 유형에 따른 구분입니다. 기초자산이 회사채이면 CBO, 대출채권이면 CLO, 구조화 채권이면 CDO of ABS 또는 CDO of CDO 등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유형의 기초자산으로 구성되어 기초자산을 특정 자산 유형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CDO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발행 목적에 따라 자산 보유자가 보유자산을 재무상태표상에서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면 밸런스 쉿 CDO, 기초자산과 CDO의 금리차에 따른 이익 향유 등 재정 거래를 목적으로 발행되면 아비트라지 CDO,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면 펀딩 CDO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CDO는 두 가지 이상의 발행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 종류로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발행 목적이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통하여 구분됩니다. 다음은 위험 이전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산 보유자가 보유 자산의 실제 매각을 통해 자산의 위험과 법률적 소유권을 동시에 유동화 회사에 이전하는 CDO 방식을 캐시플로우 CDO라 합니다. 반면 자산 보유자가 보유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법률적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CDS나 TRS와 같은 신용 파생 상품을 이용하여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만을 유동화 회사에 전가하는 CDO 방식을 신테틱 CDO라 합니다. CDO 상환 재원 확보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기초 자산의 원리금 상환액을 상환 재원으로 하는 캐시플로우 CDO와 기초 자산의 매각을 통한 처분 대금이 상환 재원이 되는 마켓 밸류 CDO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운용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최초에 풀링한 기초자산이 CDO 상환 지점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스태틱 CDO와 사전에 정해진 운용 기준 하에서 기초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허용되는 다이내믹 CDO 혹은 매니지드 CDO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산의 풀링 방식을 기준으로 CDO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CDO는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CDO 구조로 발행 시장에서 기초 자산을 풀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CDO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존의 전형적인 CDO 구조를 유통시장에서 기초 자산을 풀링한다는 의미에서 세컨더리 CDO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CDO 분류 기준과 CDO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 표에서 열거한 분류 기준은 임의적인 기준에 따른 편의상 분류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실제 시장에서 발행되는 CDO는 위 표에 열거된 분류 기준 외에도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명칭의 CDO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조도는 전형적인 형태의 캐시플로 CDO 거래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CDO 발행부터 상환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보유자는 채무자로부터 회사채 등 자산을 인수하고 이를 유동화 회사에 양도합니다. 유동화 회사는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기초로 CDO를 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신용 보강인 트렌칭 작업과 외부 신용 보강인 신용공여 기관의 신용공여를 통해 CDO의 트렌치별 신용등급 수준을 의도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회사는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서류상 회사임에 따라 실제 관련 업무는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가 담당합니다. 자산관리자는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업무수탁자에게 이체하고 업무수탁자는 CDO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CDO 신용등급 부여를 위한 CDO 신용평가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CDO 신용평가입니다. 본 파트에서는 전형적인 스태틱 및 캐시플로우 CDO를 중심으로 CDO의 신용평가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DO 신용평가 절차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특성 분석, 스트레스 부도율 산정, 현금 흐름 분석의 3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특성 분석 단계에서는 유동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초 자산의 부도 확률, 자산 상관관계, 부도 후 회수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부도율 산정 단계에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KR CDO 모델의 적용을 통해 스트레스 부도율을 추정합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 분석 단계에서는 KR CDO 모델을 통해 산출된 스트레스 부도율과 현금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구성된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발행 예정 CDO의 상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3단계 신용평가 절차와 함께 기초 자산 및 발행 예정 CDO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법률 위험, 거래 상대방 위험 등 재반 구조화 위험에 대한 검토가 수행됩니다. 포트폴리오 특성 분석은 유동화 증권 목표 신용 등급 이상의 신용기관으로부터 충분한 규모의 외부 신용 보강을 받는 경우 생략될 수도 있으나 별도의 외부 신용 보강이 없는 경우 포트폴리오 특성 분석의 핵심 요소이자 출발점은 바로 기초 자산의 부도 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으로 편입되는 개별 기업의 부도 확률은 기본적으로 KR의 준거 부도율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KR의 준거 부도율은 CDO 및 신용파생 상품 등의 평가 시 적용하기 위해 KR의 역사적 부도율을 기반으로 고안된 부도율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3년인 기초자산 발행 기업의 기업 신용등급이 A-라면 해당 기초자산의 부도 확률은 0.5%가 적용됩니다. 자산 상관관계는 특정 기간 동안 두 기업의 자산 가치가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 KR은 자산 가치의 대용치로 주식 수익률을 이용하여 업종별 차등 없이 업종 내, 업종 간 자산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습니다. KR의 기업 간 자산 상관계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CDO 신용평가 시 기본적으로 본 자산 상관계수 과정에 따라 동일 지역의 경우 동일 업종에 속한 기초자산 간의 자산 상관계수는 0.15, 다른 업종에 속한 기초자산 간의 자산 상관계수는 0.1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초자산이 동일한 계열에 속한 경우에는 계열 내 수직적 통합 등 상호 연계 정도를 감안하여 자산 상관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이 중소벤처기업으로 구성되었거나 구조화 채권으로 구성되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산 상관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도 후 회수율은 포트폴리오 특성 분석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이 아닌 정상채권으로 이루어진 CDO 신용평가에서는 별도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CDO의 만기는 통상 3년 이하이거나 기초자산의 만기와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도자산으로부터의 회수 가능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실채권 유통시장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여 회수율 데이터와 관련된 검증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부도율 산정 단계로 스트레스 부도율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KR-CDO 모델을 적용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재무, 공학 등에 주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구하고자 하는 수치의 확률적 분포를 반복 가능한 실험의 통계로부터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KR-CDO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머튼의 구조 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산 가치가 부채 가치보다 작을 경우 기업이 부도에 이른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KR-CDO 모델에서는 자산의 가치와 부채의 가치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자산 가치의 변화가 부도 임계치를 넘는 경우를 부도로 간주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자산 가치와 부도 임계치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서 특정 시점의 자산 가치가 부도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 이를 부도로 간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KR-CDO 모델은 CDO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단 1회의 시뮬레이션만을 수행하는 싱글 스텝 모형과는 달리 매 연간 단위로 싱글 스텝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는 멀티 스텝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3년인 CDO 평가 시 1년, 2년, 3년 시점에서 각각 부도 처리되지 않은 잔존 기초 자산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싱글 스텝 모형에 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KR-CDO 모델을 적용하여 스트레스 부도율을 산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특성 분석에 따라 결정된 준거 부도율, 자산 상관계수, 부도 후 회수율을 입력한 후 KR-CDO 모델을 실행하면 크게 6가지 단계에 따라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먼저 기초 자산의 개수와 시뮬레이션 횟수의 곱만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발생하고 기발생 난수를 기초 자산별 상관관계가 반영된 난수로 변환합니다. 이어 해당 난수가 부도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를 부도로 간주하여 개별 기초 자산의 부도 여부를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을 CDO 만기까지 연간 단위로 반복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자산 풀의 부도 확률 분포를 도출하고 목표 등급의 부도율을 신뢰도 구간으로 스트레스 부도율을 선정합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마무리되면 산출된 목표 등급 스트레스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부도율, 스트레스 회수율, 스트레스 손실률이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CDO 신용평가 절차의 세 번째 단계인 현금흐름 분석입니다. 현금흐름 분석은 KR-CDO 모델을 통해 산출된 스트레스 부도율과 현금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해당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CDO 원리금의 상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CDO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손실률을 감안하지 않은 원리금의 적기 상환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도 시기에 대한 가정은 현금 흐름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KR-CDO 모델에서 산출된 스트레스 부도율에 이르기까지 시간별 부도율 분포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기초 자산의 현금 흐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R은 기본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CDO 발행 후 단기간의 부도율이 스트레스 부도율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프론트엔드 시나리오를 적용합니다. 아래 표는 가중평균 만기가 3년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현금 흐름 분석 시에는 분기 단위를 넘어 월 단위로 세분화한 선형 부도율 분포를 가정하게 됩니다. 즉 투자 등급의 경우 기초자산 가중평균 만기의 3분의 2 시점까지, 투기 등급의 경우 기초자산 가중평균 만기까지 매월 균등하게 스트레스 부도율을 할당합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 발행되는 일반적인 CDO의 신용평가에서는 회수율 분석이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부도 후 회수 시기에 대한 별도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과 CDO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상이한 경우 이자율 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고정금리이고 CDO가 변동금리인 경우 이자율 상승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반대로 기초자산이 변동금리이고 CDO가 고정금리인 경우 이자율 하락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에서 기초자산과 CDO의 이자율을 모두 고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는 CDO 거래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위험이 내재된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고 해당 자산이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되는 경우 역마진 위험에 노출되어 현금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적절한 조기상환 시나리오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단 조기상환에 따른 현금 흐름의 민감도가 크지 않은 경우 또는 CDO에 콜옵션을 부여하거나 패스트루 방식의 상환 구조를 설계하여 조기상환 위험을 흡수하고 있는 경우 조기상환 시나리오 분석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국내 CDO 거래의 경우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징수하여 조기상환에 따른 민감도를 최소화하거나 조기상환이 불가하도록 기초자산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조기상환 위험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및 조기상환 위험 외에도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이 변동될 위험이 존재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에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 연계채권이 포함되는 경우 CDO 만기 내에 전환권 또는 교환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계약상 정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구조 발안 CDO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CDO의 목표 신용 등급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구조화 작업은 앞서 살펴본 포트폴리오 특성 분석, 스트레스 부도율 산정, 현금 흐름 분석의 3단계 신용평가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며 유동화와 관련된 제반 계약 내용을 통해 구현됩니다. 구조화 방식은 무수히 다양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구조화 방식인 워터폴과 트렌칭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워터폴은 기초 자산으로부터 회수된 모든 금원을 유동화 회사의 운영 비용, CDO 원리금 상환 등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위탁 계약상 조항으로 반영되며 전형적인 워터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조세, 유동화 관련 비용, 유동화 증권 원리금, 배당금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후술할 트렌칭 작업에 따라 유동화 증권별 상환 확실성이 차등화된 경우 신용 등급이 높은 트렌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우선순위가 정의됩니다. 트렌칭이란 CDO를 계층화하여 복수의 트렌치로 발행하는 것으로 CDO 거래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화 수단입니다. 트렌칭은 발행하고자 하는 CDO의 계층화 기준에 따라 크게 크레딧 트렌칭과 타임 트렌칭으로 구별됩니다. 크레딧 트렌칭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흡수하는 순서를 달리함으로써 개별 트렌치가 상이한 상환 확실성을 가지도록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임 트렌칭은 신용위험과 무관하게 만기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트렌치의 지급 순서를 차등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등의 형태로 지급 우선순위를 차등화하는 방식이 크레딧 트렌칭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국내 CDO 거래에서는 크레딧 트렌칭과 함께 지급 우선순위가 앞선 트렌치의 만기를 지급 우선순위가 후순위인 트렌치보다 짧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타임 트렌칭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끝으로 앞서 살펴본 분석 요소들과 함께 법률 위험, 거래 상대방 위험 등 일반적인 유동화 거래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위험 요소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위험 통제가 뒷받침된다면 전형적인 형태의 CDO 신용평가 과정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CDO의 개념과 CDO의 신용평가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DO 신용평가 방법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